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오전장에서 낙폭을 좁히는 듯 했던 우리 증시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장 막판의 승부 저희와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그럼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하반기 시장의 주도주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조선. 지금 연이은 수주 소식에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오늘은 정부의 지원 사업 방안까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제대로 시동 걸린 이 조선주에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조 이방원 그중에서도 조선 오늘 상당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선업 지원 기대감이 아무래도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인데 최근 조선업의 핵심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 LNG와 관련된 이슈 부분이 있겠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그 LNG와 관련된 부분이 그 유럽이랑 러시아 이 구간을 연결해서 국경을 따라서 이 가스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가스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겪은 유럽 같은 경우가 좀 LNG 같은 경우를 또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요인도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배관을 통해서는 그 가스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LNG 선 같은 경우가 추가로 수주를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이슈를 통해서 일단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글로벌 쪽, 그 카타르 쪽에 수주 같은 경우가 나타난 거죠. 그 뒤에는. 근데 이 수주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루어졌던 수주다 보니까 그 시차를 두고 그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진짜 그 가격을 제대로 받고 하는 수준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많아서 주가는 한 차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근데 뭐 이러한 가격 같은 경우도 협상이 이루어져서 또 넘어가게 되고 이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가 강한 점을 조선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의 반응 같은 경우가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았어요. 이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면 유가가 올해 한 8% 정도 하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 조선주 같은 경우가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해서도 하루에 한 10% 정도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의 변동성이 좀 하락을 하고 나서는 크게 떨어져 있는 측면이고 수주 같은 경우도 뭐 이러한 유가 요인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이익에 대한 체력이 충분하다는 그러한 시장의 시각으로 인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유가와 상관관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조선업 같은 경우가 핵심적으로 좀 산업의 사이클이 좀 깁니다. 연도를 길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을 하기보다는 이 수주의 사이클이 그다음에 이익과 함께 맞아떨어지는 이 구간에서는 주가가 먼저 강하거든요. 그러한 요인이 조선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조선업 그 덩치만큼이나 사이클 자체도 상당히 규모가 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사이클 자체도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수주가 계속해서 좀 소식이 들린다라는 부분들이 주가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하락장 속에서 조선주들, 특히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모두 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추이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주가 추이 같은 경우는 그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죠. 조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추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 상승이라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가 이 단계적인 상승을 유지를 하면서 뭐 단기적인 이평선, 뭐 5일 이평선이라든지 20일 이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강하게 그러한 추세를 형성을 하고 주가가 흘러가고 있고 비슷하게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주가는 추세 상승에 있지만은 조금은 횡보기로 즉 시세 같은 경우가 상승 하락 같은 경우를 반복을 하면서 한 단계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같은 업종군 대비해서 강한 게 피팅 관련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광밴드라든지 퇴강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 한 3거래일 만에 시세가 한 20% 이상 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2분기 실적이 기간이 마무리되고 2분기 실적을 실제로 보니까 피팅 업체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이 잘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분기까지 과연 이어지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보기에 이 부분은 뭐 조선의 발주라든지 전방에 뭐 조선 이외에도 원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과 결부될 수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또 강했어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민감하게 주가에 반응을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최근에는 커지고 있어요. 다만 피팅 업종, 그다음에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상승에 대해 더 탄력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가 수준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뭐 지금 현대미포조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가 수주 논란도 있었고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6월, 7월 여름이 되면서 정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반기 주도주, 태조 이방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조선주가 지금 8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유독 증시가 좀 조정받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조선주들은 8월이 지나고 나서도 하반기에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의 흐름상으로 보면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2차 전지 소재가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반면에 그래도 산업재 쪽 경기와 관련된 부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화학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은 약하기는 한데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강하단 말이죠. 이러한 현상이 짧게는 뭐 시장의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조선이라든지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8월 한 달은 또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시장이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함께 조정을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포트폴리오에 편입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조선주들 확실히 지금 하반기 주도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업계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LNG 운반선과 또 친환경, 선박 등에 주력해서 사업을 확장할 방안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조선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LNG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조금 더 주도주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 이 관련주 추세와 함께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군이 주도주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그렇고 실제로 뭐 거래 대금 대비해서 시세가 상당히 강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다른 쪽, 그러니까 조선과 연계해서 배를 통해서 뭐 물류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페노션이라든지 HMN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이러한 요인이 그 운임지수 같은 경우가 코로나 다음에 단계에서 이제 정상화가 되고 하락을 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작정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 짧게는 그 발주 같은 경우가 그 운반과 관련된 부분은 막혀 있다가 뒤에 이제 환경이 나아지는 국면에서는 발주가 또 커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탱커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관련된 화물을 운반하는 뭐 벌크선 이러한 쪽까지도 확장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 산업이 좋은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중점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 LNG선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조선이 모든 게 호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운반이라든지 그 요소에서 물류 쪽 그 부분이 좋지 않은 거를 메이크업할 수 있는 벌크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후행해서 수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과 같이 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됐는데 오늘은 조선 빅3에 대한 이야기는 좀 안 나와서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현대미포조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조선 빅3라고 하게 된다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또 네. 삼성중공업 뭐 이렇게 거론을 하게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이 대형주들 주가 흐름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독보적으로 일단은 현대미포조선 주가 흐름이 좋아요. 이게 절대적인 주가 흐름으로 보더라도 강한 걸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나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군들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파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외부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그런 경향에 따라서 실적이 또 비계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현대미포조선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국면을 한번 본다고 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부분은 나타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재무 구조라든지 미래에 좀 나아지는 요소까지 반영을 해보더라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다 보니 주가의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덜한 국면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또 나아지는 사이클이 왔을 때는 지금 상승했던 주가를 가진 종목들 예를 들면 뭐 현대미포조선이 빠지지 않는 주가에서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하면은 거기에 키 맞추기 형태로 뭐 삼성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의 반등도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대미포조선의 움직임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업 이런 빅3에 대한 접근법과 아니면 이런 소형 조선 기자재 섹터에 대한 투자 접근 전략, 이 전략 자체가 좀 아예 다르게 가야 되는 건가요? 원래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대형 조선 쪽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기자재 같은 경우가 조금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나기는 했어요. 조선주들의 주가가 강한 상황,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강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은 하락하지 않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절대적인 주가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본행제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뒤이어서 반등이 났었어요.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 후행적으로 반등이 났었고 좀 독보적으로 뛰어났던 게 이제 뭐 피팅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태광, 성광밴드 이러한 군이 주가가 아주 강했고 여기에 파생을 하면서 이제 뒤에는 또 단조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주목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확산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즉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의 특성상 먼저
그 사이클이 긴 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 같은 경우가 반응이 좀 늦어질 수 있는 단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동성 안에서 중점이 될 수 있는 그 대형 조선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 시차를 두고 보냉제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지금 또 이어지기 때문에 종목 같은 경우를 뭐 조선만 국한한다, 난 대형 조선만 분리해야겠다, 그 시각보다는 조금 더 열어두고 기자가제까지 확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까지도 네. 같이 좀 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주 이야기할 때 후판 가격도 늘 항상 같이 좀 언급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하반기 후판 가격이 최소는 동결 아니면 좀 하락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 전반에 기대감이 실리는 부분들도 이런 요소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후판 가격에 따라서 좀 주가 추이 자체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는 가만히 돼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원재료 부분이 빠지면서 나아질 수 있는 점은 시장에 가만히 돼 있는데 이게 그런 점을 포함을 하더라도 일단 그 경기 측면에서 전체적인 경기는 좀 불안한 환경이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예상하지 못한 환경, 그러니까 LNG선이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환경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러한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돌발적인 점을 좀 배제를 하더라도 수주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서 이제 뭐 LNG선 같은 경우 교체 주기도 있고 친환경 측면에서 좀 사업을 부각하는 게 글로벌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발주는 일회성으로 계속 나온다라기보다는 연결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이 조선주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서 조선주, 뭐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좀 같이 아울러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탑픽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탑픽 같은 경우는 뭐 좀 무거울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현대미포조선이 주가가 먼저 반응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방향성을 뚜렷하게는 못 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선에 관련된 종목을 보고 뒤에 기자재를 플레이하는 것처럼 그 대형조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여기에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 하면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키 맞추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각 기업의 그 이익의 체력이라고 하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도쿠가 몇 개고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고 수주 금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 내에서 실적에 반영되는지 그 정도까지 일단 감안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 감안을 뒤로 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선주들의 발주예요. 예, 선주들의 발주가 그리스 선주의 발주 같은 경우는 투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체적으로 그 성과 같은 경우가 내려갔을 때 발주를 해서 이 차익이 발생을 하면 배를 이제 차익을 남기고 파는 그러한 형태의 발주가 많은데 그리스 선주 같은 경우가 그 성과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에 발주를 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국면은 성과 같은 경우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러한 발주가 그냥 짧게 뭐 주식의 시세처럼 하루하루 달라진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래도 한 6개월에 1년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게 조선업의 성과의 특성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성과 같은 경우가 LNG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6개월, 1년 정도는 좋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연결을 해보면 그 성과가 좋은 상황이고 이제 짧게는 3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지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관 기준에서도 그렇고
짧은 매매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매매 동향을 보면 특별하게 이 기업을 산다라고 해서 조선을 접근하지는 않아요. 그냥 글로벌사에 있는 조선사 같은 경우를 바스켓으로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수급이 유입되면은 그래도 주기 같은 경우가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그 수급이 지금은 거래대금을 감안해서 조선업 쪽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표적으로 강했던 종목은 일단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점. 근데 그 특정하게 한 기업을 찍어서 사기보다는 조선업 전체를 사는 흐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가를 봤을 때 키를 맞추는 흐름은 반드시 나타나겠고요. 그런 점에서 다른 조선이 좋지 않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국면에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게 뭔가라는 고민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수주 잔고를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가는 한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요. 이러한 체력 안에서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하면은 물음표 요소가 있겠지만은 하루하루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꺾여 내려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대중공업을 기억하시고 조선 업종과 연결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조선업 이제 정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조선업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현대미포조선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 이 종목들 계속해서 좀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현대중공업을 추후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전장에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좀 낙폭을 좁히는 듯 했었는데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다시 또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를 또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바탕인 글로벌 증시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투심이 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CEO의 97% 이상이 이미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또는 경기 침체가 코앞에 와 있다 라는 식의 전망을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이미 경기 침체가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가 한 몇 달간 이 여름을 지나고 나서 조금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이 상승 랠리가 사실 9월 FOMC 이전까지는 조금 이어질 것으로 봤어요. 하지만 FOMC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된 게 매파적 발언의 분위기도 있지만 그 붙여서 마지막에 나온 속도 조절이라는 사족 때문에 조금 이게 완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파적 발언이라는 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단행을 하겠다라는 게 투심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결국엔 또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급진적으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계는 있을 거고, 금리 인상을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는 사족이 붙었던 게
조금 시장의 낙폭을 그나마 막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고용지표 발표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좋게 나왔거든요. 고용이 탄탄하다는 어떤 이 지표가 나옴으로써 금리 인상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 라는 심리가 지금 글로벌 증시는 좀 팽배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미증시가 이제 이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좀 꺾이는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양지수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제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매도세를 조금 매도 물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좀 장 마감까지도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이 지금 풋옵션을 매도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큰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이렇게 약세를 띌 때는 사실 특별한 이슈도 없고 어떤 강한 섹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테마성을 띈 섹터들이 많이 특징주 위주로 이제 강세를 보입니다. 이런 날에는 조금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죠. 보통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옵니다. 월요일에 이제 어떤 수익 실현을 위한 이 매수세가 개인이 됐던 어떤 기관이 됐던 외인이 됐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올 이 마련인데 요즘 시장은 투심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장 후반에 갈수록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정의 키포인트를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조선업 쪽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선업 쪽이 최근 들어서 조금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제 선가가 이제 좀 급등한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를 만듦으로써 그 배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이 조선업계,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를 조금 이제 시작점을 이제 알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이 대형 조선 3사 간담회에서 이제 조선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를 하면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 3사가 올해 2천억을 넘는 2,300억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이 기술 개발에 좀 나설 거고 정부도 이에 맞춰서 생산 인력 확충이나 포괄적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선업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이맘때 서면은 항상 이제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태풍을 앞두고 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까지 가을 내내 한 번씩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관련 이 발생 소식이 좀 띄면서 이 또 관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체시스나 대성 미생물, 제일바이오, 이글벳 이런 식의 종목들이 띄워줬는데 이건 굉장히 테마성의 성격이 굉장히 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미리 선점할 수는 없고요. 먼저 떴을 때 좀 이제 초단타, 하루, 데일리 매매식으로 접근한다면 바라볼 수 있겠지만 이런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섹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역시나 이제 에너지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481조의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좀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이 수혜를 이 종목들이 받을 예정으로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개별 종목들,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와 키포인트 먼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시퀀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기대감 첫 번째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오늘장 키포인트로 좀 짚어주셨던 이 태양광 수요 급증 전망 역시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보이네요. 풍력 역시도 지금 키워드로 올라와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법의 지금 최대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풍력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곡물 가격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 수입 가격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지노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지노 역시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5G가 오늘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도입될 전망이라는 소식에 5G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K이노베이션, 신성ENG, CS베어링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CS베어링, 강원랜드가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특징주 우선 SK이노베이션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폐배터리 시장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좀 엇갈린 전망들이나 이 주가들도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이제 수혜를 받은 게 신재생 에너지 섹터잖아요. 이제 뭐 작게 얘기하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해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또는 세금 공제 혜택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랑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조금 이제 힘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이제 미국에서만 자국 내 우선 구매법에 의해서 미국 내에서만 이제 제조되었던 이 차들한테 먼저 보조금이 몰릴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주가가 좀 반영이 되는 급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2차 전지 섹터는 아직까지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이 어떤 배터리를 제조를 하는 업체들만이 폐배터리를 조금 건드릴 수 있고 폐배터리 시장으로 확대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저는 지금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있고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2차 전지 보급 속도에 맞춰서 폐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사실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급 순간이기 때문에 당장 폐배터리 시장이 확 열릴 것이라는 얘기가 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따라올 게 폐배터리 시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그만큼 고성장을 하는 만큼 폐배터리도 고성장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결국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2차 전지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니켈이나 리튬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2차 전지도 수혜를 받았던 올해 초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공급난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이 수요가 더 불어서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가 180% 영업이익이 이제 상승했고요.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는데 2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300%가 넘었고 그다음에 순이익은 600% 가까운 상승세를 이제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준다는 거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금 좀 탄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기업이다. 이제 펀더멘탈이 괜찮다.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게 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지금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최근에 또 미국에 최초로 이제 해외 투자 법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신사업 분야에 이제 쏟아부은 투자금만 지금 약 4,600억 정도 되고요. SK랑 공동 투자한 것까지 합치면 거의 1조 원이 육박하거든요. 이 정도 투자 금액을 이제 넣었다는 거는 그만큼의 캐파, 그 투자한 만큼의 이제 수익을 얻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는 거겠죠. 지난 3월에 이제 이사회에서 법인 설립을 결의를 했고 본격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 법인 설립을 마치는 이제 서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이 완료가 되면 SK이노베이션의 제1호 해외 이제 투자 법인이 탄생하게 되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환율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환율이 높을 때 이제 해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 3, 4분기 플러스해서 내년 이제 내년까지도 저는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처음에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주목받았는데 오늘은 풍력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CS 베어링 뽑아주셨는데 CS 베어링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이제 CS 베어링이 CS 윈드 자회사죠. 이제 CS 윈드에 비해서 조금 변동성이 좋고 시세 분출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시총이 조금 더 비교적 작기 때문인데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오늘 풍력을 들고 온 이유는 태양광이 1차 수혜가 맞습니다. 1차 수혜 섹터가 맞고 지금 태양광을 버리고 풍력을 봐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같이 봐야 되지만 이 섹터별 순환매가 돌면서 태양광이 한 번에 이제 강한 시세 분출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풍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풍력이 가장 최대 수혜 섹터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많이 투자금을 받는 게 태양광 쪽이거든요. 태양광에 지금 사실은 제일 많이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풍력은 조금 소외를 받는 이유가 대규모의 자금 조달과 그다음에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제 성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하는 만큼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태양광 쪽에 투자 금액도 몰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는데 그에 비해서 풍력은 느리게 나오지만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섹터가 이제 관심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만큼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상에 비해서 수혜를 많이 본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풍력이 최대 수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조금 가려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만 쓸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느리더라도 풍력도 분명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풍력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4차 이제 5개년 이제 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5년 안에 중국의 이제 전역에 쓰는 에너지의 5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이 중국이 넘버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운 발전용 설비를 지금 이미 했고 또 태양광으로도 이미 그만큼의 발전 에너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만 이렇게 발전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풍력도 같이 이렇게 좀 어떤 수혜를 받으면서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풍력 중에서도 CS 베어링이 시세 분출이 굉장히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거기다가 지금 태양광에서만 이제 곧 적용이 됐던 고정 가격 이찰제가 풍력 발전까지도 확대가 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오늘 풍력이 조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정 가격 이찰제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차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공급할 수 있게끔 계약을 맺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안정적인 수익성이 20년 동안 담보가 되죠. 그게 이제 풍력까지 또 이제 확대가 된다는 것 때문에 풍력도 같이 수혜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그 태양광과 이제 풍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풍력에서 CS 베어링을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탄력적으로 아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좀 시세 분출 이후에 시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종가가 11일평 부근에서 지지받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빠르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가져와 주셨는데 강원랜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금 강원랜드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요. 이제 제가 이거 전번에도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리오프닝의 효과가 이제 3분기에 나옵니다. 2분기에 이제 실적이 나왔던 게 3분기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2,500%나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이 이만큼 받쳐줬고 이게 2분기 실적이에요. 근데 지금 3분기에 여름 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있을 연말 효과, 이 리오프닝이 실제로 이제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3분기에도 이 기세를 몰아채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연말까지 충분히 단기적 정고점으로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민푸름연구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51% 내린 2,49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도 개인만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사자세 오늘로 3거래일째인데요. 개인 금융업, 이 대형주 위주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오름세 보였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약세입니다. 거의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6만 9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현재 1위에서 5위권 내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재 0.8%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96,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 LG에너지솔루션 모두 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현대차 어제까지 계속해서 내림세 이어가다가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2%대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32% 하락한 81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물량 담고 있는데요. 개인 2,780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팔자세 보이는 가운데 기관은 1,271억 원, 외국인은 1,494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파란불이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만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1.53% 상승한 46,450원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펄어비스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좀 낙폭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흘러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마감이 조금 밀리면서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먼저 빠지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빠질 흐름은 보이진 않지만 만에 하나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21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피는 좀 더 내려야 되지만 그리고 61선도 바로 밑에 있어요. 미국 시장은 이쪽 정도 내려와도 우리나라는 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떨어져도 우리나라 시장은 별로 그렇게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보다 좀 덜 빠질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근데 지금은 미국 시장이 안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혼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차별화장이 계속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강한 종목들을 해야 되는 쪽을 풍력주, 태양광,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원자력 테마, 그리고 온실가스 관련주 이쪽을 얘기하면서 조선기자재 이거하고 이제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 얘기를 하면서 조선주보다는 조선기자재가 낫고 조선기자재들은 풍력주와 원자력 테마에 같이 엮이는 것들이 많으니 그쪽 그래서 태웅이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그래서 좋을 거라 했는데 그쪽이 계속 지금도 강하고 있고요.
원전 테마도 마찬가지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계속 강하고 있고 거기다가 방산주도 계속 강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이쪽으로만 계속 쏠리다 보니까 지금 못 가는 종목들이 너무 지금 억울하게 일주일 내내 빠지는 애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엔터주들도 그렇고요. 게임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약주들도 지금 일주일 내내 빠지고 있는데 아마도 다음 주에서는 일단 미국 시장이 빠져도 크게 흔들릴 자리가 아니고 그다음에 뭐 빠져도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쿵 하고 막 3%, 5% 빠지고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빠져도 뭐 1%, 2% 정도?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1%, 2% 빠지는 게 그렇게 많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부담이 되는 흐름은 아니에요. 1%, 2% 빠지면 또 1%, 2% 올라가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인데 하나도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특이하게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이고 그리고 일본 시장도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플러스권이 놀다가 지금도 뭐 고점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빠진 게 없고요. 중국 시장도 뭐 고점은 아니고 얘네들도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질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진 거는 아닌데 코스닥이 1% 넘게 빠지고 코스피도 뭐 올라간 거 없이 저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체감적으로는 안 좋을 거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움직이다가 좀 빠진 애들이 좀 많아서 예를 들어 원전 테마 같은 경우들도 오늘 아침에서 좀 움직이는 듯 했으나 지금 한 2, 3% 올라갔다가 2, 3% 빠져가지고 변동폭으로는 한 5% 정도 왔다 갔다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성광밴드라든지 아니면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아니면 태웅이라든지 이쪽 조선기자재들도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오다가 지금 반납을 했죠.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한 종목들도 꽤 있어서 BHI도 마찬가지고 아침에는 되게 잘 움직였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올라간 거에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쫓아갔던 사람들은 오늘 굉장히 체감이 나쁠 거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약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체감이 좀 나쁠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 계속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크게 빠지거나 하락장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고 지금 눌림목 시장입니다. 박스권이고 그래서 박스권이면서 눌림목인데 일단 2600의 고점을 두고 그 다음에 저점은 2450 여기를 두고 눌리고 나서 다음 주에서는 지금처럼 눌렸던 종목에서 안 움직였던 섹터,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항공주라든지 안 움직였던 그런 쪽에서 움직임이 새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동안 좀 눌림이 좀 많았었던 태양광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오거나 어쨌든 순환마의 흐름이 좀 다음 주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또 강연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회 내일 전라도 광주에서 강연회가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 눌림목 중이니까 폭락하러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눌림목 중이니까 눌림목을 주고 나서 어떠한 또 종목들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서는 제가 계속 풍력주, 태양광 이쪽 섹터가 없으면 에너지 관련주 없으면 재미없을 거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섹터를 좀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광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이로코리아. 조선기자재죠. 하이로코리아. 조선기자재이면서 이제 원전 테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지금 어제서부터 이제 섹터가 피팅 밸브 섹터라 그래가지고 피팅 산업 관련주 이쪽이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광밴드도 하이로코리아도 오늘 뭐 한국카본도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그건데 피팅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이라든지 이제 해양 건설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설비 구조물에 대해서 설치가 되는 그러니까 배관제 연결되는 관 이음새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계속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LNG 플랜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음새라든지 그런 관 이음새 관련주들. 그래서 하이로코리아가 그런 이제 관 이음새 밸브 이런 거 제조하는 회사인데 그쪽에 대한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뭐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 이음새 관련주, 그래서 피팅 밸브 관련주, 피팅 산업 관련주 그렇게 해서 슈퍼사이클 소식에
이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조정받을 때 사야 돼요. 이거는 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체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자, 대지열병 관련주죠. 조정받으면 눌릴 때 공략할 만합니다. 그래서 한 1,070원, 50원으로 갭을 메꾸면 공략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해주고 있는 한화라는 종목. 오늘같이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꼼짝도 안 하죠. 방산 관련주 강합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점수는요. 75.2, 매수 포인트도 75.2,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아직 강합니다. 80.9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고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이정수의 신하수였습니다. 네, 전국을 지금 방문 중인 이정수 파트너. 바로 내일은 이번 주 토요일 광주를 찾습니다. 하반기 전략은 당연히 또 달라져야 되겠죠. 하반기 수익 고민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